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회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하는 자녀 심리 상담입니다. 먼저 방송을 하기 전에 공지해야 될 내용이 좀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이 방송 시간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월 28일인데, 5월 28일 화요일 날은 제가 일본에, 상담이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는 관계로 해서 일본에 가서 실제로 그 로밍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실시간 방송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는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일 가서 방송에 적합하다 생각이 들면 방송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예고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 6월부터는 제가 이 방송에 관련되는 일시를 좀 약간 변경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고지는 돼 있지만, 지금 현재는 매주 저녁 때, 매주 화요일 날 저녁 7시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사일이라든가 또는 퇴근 시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방송에 관련된 참여를 못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매주 화요일날 6월부터는 매주 화요일날 낮 12시에 그래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낮 12시에 방송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리 그거는 사전에 고지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이 조금 약간 변경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메일로 제가 상담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 상담 신청을 했던 거를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변경을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는 거는 결국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알려주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러면은 아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을 보고 계시듯이 실시간 채팅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자녀의 양육 문제나 그리고 자녀의 심리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증문즉답 형태로 해서 실시간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 즉 여러분들의 채팅에 관련돼서 올라와 있는 사연을 근거로 해서 그걸로 실시간 상담을 해들어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안, 양육 문제라든가 또는 심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한테로 언제든 지금 참여를 하셔서 채팅창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제가 채팅창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그 하나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증문즉답 형태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메일에 관련되는 사안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메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 관련되어 있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그리고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약간 좀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제주도 하나 리조트에 와 있는데 왜 와 있냐면 바로 마더 테라피가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라피를 제주도에 있는 하나 리조트에서 지금 현재 생방송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마더 테라피의 1일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그분들 지금 참여하셨던 분들은 관광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고 아마 지금 계시는 중일 텐데 저는 이제 여기 앉아서 숙소입니다. 그래서 그 리조트에 있는 숙소인데 숙소에서 앉아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마더 테라피를 진행을 해보니까 분위기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열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자녀의 양육 문제와 그 다음에 자녀의 심리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되더라도 엄마가 이거를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이 그 다음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아이들의 양육 문제나 또는 자녀들의 심리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바로 그게 마더 테라피인데 이거를 배우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배우는 것도 4시간 교육이다. 교육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교육은 엄마들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 4시간의 실습에 걸쳐서 아이들이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몇 가지의 룰이 있거든요. 그 룰만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실습을 해서 일상으로 가서 다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아이들의 양육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또는 지금 현재 발생이 된 상태라면 그 아이들의 심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엄마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중간에 이제 직접 실습을 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마더 테라피에 참여하신 분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얘기들이 실습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엄마들이 알았던 거는 전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면은 역효과가 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습을 2가지 정도밖에 하진 않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녀의 양육 방법과 자녀의 치료 방법이 궁극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방법을 쓰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심리 문제는 점점 더 악화돼 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양육은 엄마 입장에서도 볼 때 아이들을 당연히 잘 키우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리고 양육이 되고 성장이 돼 간다면 엄마들로서는 바랄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녀에게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자칫 아이들을 심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는 양육을 여러분들 자신이 양육이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왜 그렇게 돼가는지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전혀 심리에 문제가 있고 심리에 장애가 있던 이 아이들이 치료가 돼서 원래대로 회복을 하고 그리고 엄마들이 느꼈던 자녀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거를 겪었던 거를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마더 테라피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일과 모레 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서 2박 3일간에 이거는 엄마들이 실제 지금 전국의 각지에서 오셨는데 2박 3일 동안 여행도 하면서 엄마들도 좀 힐링을 해가면서 그리고 이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상담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지켜만 보고 계시고 채팅은 별로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든지 지금 수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팅창으로 해서 얼마인지 문의를 내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읽고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로 하고 있는 실시간 상담은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예 없이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뭐에 준해서 바로 마더 테라피에 준해 가지고 마더 테라피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를 어떻게 하세요 또는 그 문제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합니다. 뭐냐면 엄마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에게 그런 능력을 만들어주고 엄마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녀들이 엄마와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는 말을 저한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마음 이론을 개발하고 마음 이론을 개발했고 치료에 관련되는 쪽에서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음 이론을 개발하고 마더 테라피를 개발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마더 테라피에 준해서 저는 엄마들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치료가 되고 아이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라고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지해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효과를 알고 난 다음에 실제로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전문가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때가 되면은 아마 불과 몇 개월이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 자신이 전문가가 돼서 그래서 이거를 마더 테라피를 필요하는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는 실제 마더 테라피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이라든가 또는 심리 문제를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달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개발자인 제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엄마가 아니라 부득이하게 제가 하고 있다는 것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여전히 채팅창으로는 글이 안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뭘 올려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참고를 그동안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필요한 얘기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러다가 채팅창으로 뭔가 하나 글이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가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는 게 그게 진짜 실시간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로 말 그대로 녹화하듯이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이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그거를 정리를 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는 결국은 뭐 녹화나 실시간 나면 별다를 거 없잖아요. 굳이 뭐 시간 맞춰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뭐를 궁금해하냐면 도대체 마더 테라피가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창으로 지금 또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그 마더 테라피의 도서를 무료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마더 테라피 도서, 즉 마더 테라피라는 자체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고 마더 테라피의 개념이 뭐고 엄마가 힐링을 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엄마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원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되는지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약 260페이지에 가까운 책인데 이 책이 시중에도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까운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엄마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개별로는 저희들이 배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 중, 고등학교 학교라든가 또는 다른 학원이라든가 또는 엄마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군데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로 신청을 하되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100% 무료로 저희들이 전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5,000부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하는데 모르면 당연히 신청을 못 하겠죠.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100부가 됐던 200부가 됐던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현재 배포를 하고 있고 매월 10,000부씩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목표는 수십만 부가 목표긴 한데 물론 돈이 듭니다. 그러나 마더 테라피를 알게 됐을 때 오는 그 엄마들의 양육에서의 편안함 그리고 행복함 그리고 자녀들의 심리 문제가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는지 그리고 자녀 심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직접 알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10분 활용을 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리고 엄마들 모임이 됐든 거기에 요청을 해서 단체에서 요청이 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단체에 관련되는 쪽에 대해서는 발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채팅창으로 들어왔는데 7세 남아가 소변을 가린 지는 꽤 됐는데 갑자기 평소에 뜬금없이 바지에 소변을 봐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었다는데 신체적인 문제일까요?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7세면은 우리가 그 생존기에서 관계적응기로 넘어오는 기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아직은 내 나름대로 이제 7세니까 어느 정도 말도 하고 행동도 할 수 있고 소변도 가릴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벽하게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르지만 어떤 아이는 늦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조금 느리거나 이렇게 가더라도 만약에 지금 아직은 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작용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신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아직은 그런 쪽에 내가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문의 주신 분처럼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소아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간단하게 한번 검진 받아보게 되면은 그 아이의 신체적인 문제는 금방 나오니까 그럼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체적인 문제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심리적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평상시에 뜬금없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상시에 뜬금없이가 아니라 틀림없이 조급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가 대처를 하면서 괜찮아. 그리고 요런 건 요런 거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부담감으로 주지 않도록 그렇게 가게 되면은 아마 별 문제 없이 조금 일정 기간 지나가게 되면은 이 아이는 원래대로 소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가릴 줄은 아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 이제는 내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충분히 조치를 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그냥 한번 가서 검진은 간단하게 받아보시면은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남자아이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엄마가 생각해 볼 때는 별게 아닌 평상시와 같은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 아이한테는 긴장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에서 나름대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소변이 마려운 그래서 이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리는 거 아닌가 가렸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이상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심리적으로 엄마가 간단하게 안정시키고 괜찮아 하고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런 거를 차분하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끌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아마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작용되고 긴장에 의해서 작용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솔직히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 어떤 강박을 갖거나 또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강박이나 민감성에 관련된 게 이게 어떤 환경에서 딱 생기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한테도 있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도 나타나지 말한 법은 없거든요. 소변을 가린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있다 보면 긴장하거나 한참 많이 웃거나 그러니까 특정하게 내 신체에 어떤 그런 변동사항 같은 것이 발생될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이 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한결 마음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있네요.